안녕하십니까. 호주 강변 강현우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국 출장과 멜번 출장이 있어서 업로드가 조금 늦어진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비디오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계속된 재판과 미팅과 출장들 여정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조금 더 분발하고 열심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주제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변호사 자격증 박탈 사건입니다. 호주가, 시드니가, 뉴사우스웨일즈의 한인 변호사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된 한인 변호사분만 4분이나 계십니다. 이분들은 다 이슈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개입이 되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게 누군지 말씀을 드리거나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으나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판례를 보게 되면 나오기는 하니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약 10년 정도의 검사를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나와서 초창기에 수임을 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 운전을 하시던 분이었고 딜리버리 회사에서 워킹 할리데이로 일을 하셨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딜리버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차가 운전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다른 운전수들도 많고 심지어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차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차들이 운전을 하다가 스피딩을 하건 휴대폰을 사용을 하건 이러한 인프린지먼트, 뭔가 티켓을 받게 되는 경우가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벌금 통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벌금 통지서가 오면서 거기에 동봉되어 있는 서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에 만약에 당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를 노미네이트 하세요 라는 서류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Statutory Declaration이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누군가 운전을 했다고 선언을 하고 맹세를 하여서 작성을 해서 보낸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심지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웹사이트에 가서 누가 운전을 했는지 적을 수도 있어요. 이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차 주인으로서 내 차가 누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어느 시간에도 항상 누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당신 차 이 당시에 누가 운전했어요? 경찰이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누가 그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티켓 같은 경우는 내가 운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노미네이트,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심지어 예전에는 요즘에도 많기는 하나 내가 이 티켓 모두 다 가지고 한국 가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소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으면서 그 티켓을 떠와서 가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딜리버리 회사의 사장이 이 일했었던 직원이 한국을 가게 되니 그러니 이 직원한테 그 회사에서 받았었던 모든 티켓을 이 사람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 명의로 티켓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됐었고 계속해서 쌓이고 돈을 지불을 하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면허 정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면허 정지가 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보니까 면허 정지가 됐다라 그래서 RMS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당신 이름으로 지금 티켓이 27개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벌금을 안 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워킹할리데이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사실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있으시면서 영주권까지 따게 됐는데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한 여성 변호사를 찾아가서 한인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해요.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명의로 내가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티켓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나는 면허 정지가 됐고 취소가 되었고 운전을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거죠. 근데 좀 특이하게도 이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분은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미팅을 하게 되고 밖에서 미팅을 하고 카페에서 만나면서도 돈을 받을 때는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이랬었어요.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더 가관인 거는 뭐냐면은 이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세요?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천 불 가지고 오세요 하고 돈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의뢰인한테 저기 근데
어차피 지금 티켓 이렇게 많이 다 이제 가지고 가셔가지고 본인이 책임지게 되셨는데 혹시 내 거랑 내 아들 거랑 내 아버지 거, 이 가족들 거, 직원들 거 이것도 다 가져가실 수 있나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나는 너무 데스퍼레이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운전도 못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갔었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분도 이 변호사한테 그래도 잘 보여주고 잘 도와줘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네 라고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세요. 잘 모르고서 그렇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 변호사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것까지 한 5-6개의 티켓을 또 떠안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떠안게 되고 몇 개나 떠안게 됐는지조차도 몰랐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변호사는 아무 일도 진행을 하지는 않고 시간이 3개월, 4개월,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진행이 되지가 않고 계속해서 운전을 하지를 못하고 이분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데 정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저한테 온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물론 이 딜리버리 회사의 사장도 되게 큰 잘못을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의뢰인을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한다? 거기다가 돈도 받고 사기도 치고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진술까지 한다? 이거는 너무 큰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저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일을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티켓을 우선 없애야 되잖아요. 이 티켓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근데 RMS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이거는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누가 노미네이트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다 이제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없애줘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RMS에서는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미네이트를 그럼 딴 사람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내 차도 아니고 내가 운전을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노미네이트를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법원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재판으로 가져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거 우리가 운전 안 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RMS 측에서는 이 재판을 끝까지 강행을 한 거예요. 자기네는 이거는 니네가 입증해야지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강행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모든 형사 재판은 입증의 의무는 RMS나 검사나 경찰 측에 있는 거지 피고인의 입증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태도로 그런 식으로 강행을 해서 결국에는 재판을 끝까지 가게 됐고 모든 것이 다 무죄가 되었고 변호사 비용도 다 청구를 해가지고 RMS 상대로 모두 받았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려요. 재판 절차 때문에 뭐 약 10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이 있었으나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티켓을 없애버렸고 모든 디메리트 포인트를 없애버렸고 심지어 변호사 비용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럼 그 변호사는 어떻게 됐을까? 그 전에 그런 조언을 주고 자기 티켓을 받아달라고 했었던 그 변호사는 어떻게 됐을까? 이 변호사는 이 의뢰인 분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한테 가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신고를 하니 경찰도 너무 다행히 이 경찰이 이 사람한테 리스닝 디바이스, 도청 장치를 몸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변호사를 가서 만나게끔 이러한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분은 와이어, 이 모든 도청 장치를 끼고서 가가지고 그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변호사님 그때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티켓 이렇게 다 저한테 넘기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던데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변호사가 그거는 자기가 뭐 죄송하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결해 드리려고 했다라는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기도 의뢰인분께서 잘 하셨고 그리고 경찰이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그 변호사는 시인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거짓으로 서류에다가 모두 사인을 했고 그러한 statutory declaration에다 거짓으로 적었다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분은 기소가 됩니다. 경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정의 구현 실현 방해 statutory declaration, 거짓으로 진술 작성 등 여러 가지 목록으로 기소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이 기소가 될 때부터 특히 이러한 거짓적인 범죄, 거짓과 관련된 폭행이나 음주운전 이런 거랑은 다르게 dishonesty, 거짓말을 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부분은 프로페셔널, 전문직들한테 치명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가 바로 변호사 자격증을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영구 취소까지 시키게 되어요. 이분은 더 이상 변호사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변호사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특히 전문가한테는 의뢰인들이 갈 때는 전문가한테 의지를 하고 간다는 말이죠. 전문가가 뭔가 더 지식이 있고 아는 게 있고 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은 상당히 vulnerable,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연약한 존재인 사람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속였을 때는 그만큼 더 가중처벌을 받고 그만큼 더 심각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을 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고 괜히 이슈를 삼았다가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잘못하는 것은 특히 더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또 전문가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른 전문가는 커버업, 이 사람의 잘못한 것을 가리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것을 더 밝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변호사협회에 가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내가 변호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괜찮나요? 나 좀 억울한 것 같은데 괜찮나요? 이러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삼고 의문이 되거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변호사들이 사기치는 세상, 변호사들이 사기친다, 사기꾼이다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첫 번째로 자격증 박탈된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statutory declaration, 면허 운전했었을 때 내가 운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나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다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것들이 있고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 박탈된 변호사 2탄, 3탄, 4탄도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